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앞으로 오전 10시 여러분들의 부자 되는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MTNW 곽용훈 부장과 함께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돈이 되는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게 짝이 없는데 이 유럽과 미국이 각국이 좀 이제 봉쇄 조치를 완화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는 좀 우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봉쇄를 완화하고 나서 바로 급속도로 좀 재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우리 증시도 오늘 힘이 좀 없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WHO에서는요, 미국과 중남미의 확산세가 아직까지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다라는 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도 계속해서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차 폭풍이 올지 아니면 어떻게 좀 챙겨봐야 될까? 이번 주 예민하게 흘러갈까요? 제가 이 본 기사를 좀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이 네.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들이 재확산이 된다, 계속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서서히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누그러지지 않게 된다면은 일단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고 모든 게 멈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유동성, 엄청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미국이 기존에 풀겠다고 했고 조금밖에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취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주가의 지수의 변동성이 나올 때 우리가 2분기 실적주라든가 향후 실적 개선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트렌드에 속해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수반하신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유동성에 힘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적주, 가치주 우리도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뭘 사야 될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참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적주와 가치주, 이건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잡아가는 것은 스탠드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실적주 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그러저러 하지만은 3, 4분기부터 하반기 때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부자들은 경제신문 인단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장비주, 자산 네트워크, BMW, 에이스테크, RFHIC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네, 5G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소부장주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번져가다 보면 항공주들 다시금 좀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이 항공주를 팔면서 엄청난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그런데 또 강하게 우리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또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감각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기보다는 화물을 나르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국제유가 급락도 좀 좋은 우호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황이 회복이 되어야 살아난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항공주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워렌 버핏에 대한 내용입니다. 워렌 버핏이 감각이 떨어졌다? 그건 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기본 원칙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주를 좀 이렇게 해서 최근에 좀 그런 이슈가 있긴 했는데, 네. 우리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 항공주 중에 어떤 기업이 있나요? 대한항공. 그렇죠. 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하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발행가 자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규모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존에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주가가 한참 빠지고 난 뒤에 주식을 싸게 인수를 해서 해당 기업이 엄청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대한항공이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 부분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어떤 완화 기조에 의해서 여객 시황이 좋아진다면은 대한항공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새롭게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관심권으로는 지금 보시고 매수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유상증자후 신규 상장 후 한참 지켜보고 난 뒤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서서히 매집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매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잘 아는 기업에 그러니까 투자를 해보자.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대한항공을 관심주로 두고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세 번째 기사는 손 맞잡은 SKT와 카카오 3천억 혈맹 맺었다.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와 SKT 두 공룡이 손을 잡았습니다. 적에서 이제는 경쟁 관계에서니까 협력 관계로 돌아서게 된 건데요. 한 달에 한 번 시너지 협의체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통신과 커머스, 미래 ICT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을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이 계기인 것 같은데 이번에 카카오톡에 11번가가 입점이 됐더라고요. 워낙 이 쿠팡과 잘 나가다 보니까 네이버도 잘 나가다 보니까 견제를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윈윈 전략이 먹힐까요? SKT 카카오 어떠세요? 네, 윈윈 전략이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기업 중에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아마존은 단순하게 물품을 배달하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굉장히 플랫폼 기업으로서 새롭게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확보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택트의 대표적인 종목이 카카오와 네이버죠. 해당 종목의 가격은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성장성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SK텔레콤의 이 5G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 행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과 결합을 해서 이 카카오의 성장성은 여전하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정할 때 분할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분할하시는 게 아니고요. 분기 단위로 해서 분할해 가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하게 올라와 있지만 늘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간다 계속 간다.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네, 카카오 간다 또 간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호재 속에 빵빵 치고 나가주고 있습니다.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장질환 치료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플릭시맙 그러니까 정맥주사 제형에서 램시마 SC가 모든 성인 적응증을 획득을 했다는 거고요.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 점유율을 쭉쭉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내 97개국의 허가까지 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너무 좋은데 이것도 간다 또 간다 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다 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은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 시마다 분기 단위로 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대단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더욱더 주목하는 이유는 따끈따끈한 이슈 3가지가 있다라고 전주에도 우리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는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성장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다케다 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의약품 제조회사로 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래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3사
이 코로나 셀트리온 그룹주의 3사의 합병 가능성을 늘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는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심적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 밖에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한번 묶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코스피 순매수 오늘 1위에 SK하이닉스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후재 속에 2위고요.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삼성전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HLB, NHN 한국사이버결제 연일 매수하고 있고요. 레고캠바이오, 동진세미캠, 셀트리온 제약까지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세요? 예,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나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종목을 네.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너무 사이드에서 시총이 작은 종목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삼성전자 여전히 주목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모아간다면 특히나 더 자산이 크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성장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저 결제니까.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소재 관련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부장에 대한 부분 중에 네. 소재 관련인데 업사이드가 더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제약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무상증자를 했죠, 그죠? 그동안에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무상증자를 해서 조금 더 거래량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올라가는 거 따라잡습니까? 아니죠. 무상증자 후 신규가 상장이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 레고캠바이오의 성장성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특히 HLB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차트, 수급 무시하고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다케다라든가 이 아스텔라스라든가 다이치 상코라든가 에자이 등의 미국, 유럽의 바이오텍들을 인수하면서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HLB가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치주에 대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에서 HLB 유난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MTNW 곽용훈 부장과 함께 시장 신문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